네, IPsek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IPsek은 IP Security,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안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IP 기반 통신에서 데이터 암호화, 인증,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프로토콜을 IPsek이라고 합니다. IPsek은 그 특징으로 본다면 IP 패켓 수준에서 어,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TLS는 전송 계층에서 보안이라고 본다면 IPsek은 개별적인 IP 패켓을 보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떤 사례로 본다면 윗부분에 요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VPN에서 사설 가상 사설망이죠. VPN에서도 이런 이제 원격 접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BGP 같은 라우팅 프로토콜에서도 이 컨트롤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에서도 DNS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VPN 같은 경우가 우리 이제 뭐 회사 내에 굉장히 이제 주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외부망에서 이제 회사 내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 법인의 해외 법인의 출장을 갔는데 그 법인의 담당자와 지역의 또 이제 뭐 회사와 미팅을 하게 됐을 때 본사에 있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접근하면 외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암호화에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사내 어떤 정보를 해외 법인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 그걸 이제 VPN을 통해서 안전하게 인증과 암호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이제 IPsek은 두 가지 이 동작 모드가 있는데 트랜스포드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트 모드는 IP 패켓의 페이로드만 암호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IP 헤드는 암호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페이로드 부분을 암호화하고 인증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패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킷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뒷부분은 암호화 인증 단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호스트 간의 직접적인 어떤 보안 통신을 할 때, 서브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측면에서 보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터널 모드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이 터널 모드는 IP 패킷 전체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IP를 추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IP가 추가되니까 기존의 IP 주소는 보호가 되죠. 헤드에 있는. 그래서 패킷이 완전히 보호되고 원본 IP 주소도 볼 수 없게 하는. 그래서 어, 이러한 방식 터널 모드는 VPN 같은 이제 어,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모드보다는 터널 모드가 좀 더 암호화 측면에서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피켓을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IP 헤드를 만들어서 보내게 되니까 아래쪽에 기존의 그 IP 패킷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런 다음 라우트의 이 IP 색이 터널 모드로 가게 되면 새롭게 추가된 헤드를 보고 IP 색이 추가됐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그 IPsec 프로토콜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 Authentication Header라 그래서 AH 프로토콜이 있고요. Encapsulation Security Protocol이라 그래서 ESP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헤더 AH는 RFC 430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송신자의 인증과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결성과 인증에 대한 부분만 제공해줘요. 그래서 데이터 기밀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번조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암호화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보완한 ESP 방식, Encapsulation Security Protocol, 요거는 이제 RFC 4303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SP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AH의 앞에서 얘기했던 인증과 무결성에다가 기밀성, 암호화까지 추가됐어요. 그래서 IP색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좀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AH는 데이터는 보호하지만 암호화가 없어서 공격자가 내용을 이제 좀 해킹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약하다. 암호화 측면에서 보안의 기능이 약하다. ESP는 데이터를 암호화함으로 보안성이 좀 더 강하다. H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의 연결인데 Security Association (SA라고) 하는데 SA는 송신자와 수신자 IP색을 사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설정하는 어떤 보안 매개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A는 단방향의 연결이기 때문에 양방향을 위해서는 두 개의 SA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SA라고 있고 R1 라우트에서 어떤 정보를 저장할 거냐, SA의 이제 주요 정보로 본다면 SPI Security Parameter Index라고 있어요. 32비트 식별자죠. 그래서 패키지 어떤 SA를 사용할지 식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신과 수신에 필요한 IP 주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 인증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암호화 키, 인증 키,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A 주요 정보들을 저희가 봤고요. SA는 IP색이 연결지향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P는 원래 특징으로는 연결이 없는 건데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색의 데이터그램의 이제 구조를 보면 ES 패켓의 이제 구조를 보는데 Authenticated 인증 구간과 Encrypt 된 구간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필드로 보면 이렇게 ESP 헤더가 있죠. 그래서 이 헤더에는 SPI, SA를 식별하는 SPI와 시퀀스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퀀스 번호는 ESP 헤드에 있는 이 시퀀스 번호는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원래 그 IP 헤더가 있고요. 이 터널 모드에서는 요 오리지널 IP 헤더도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근데 페이로드가 실제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제 ESP는 뒤에 트레일러에 패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ESP 인증에는 메시지 인증을 위해서 맥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IP색의 데이터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터널 모드에서 ES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처 R1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데이터그램에 ESP 트레일러를 추가합니다.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에 ESP 트레일러를 추가하게 되고요. 헤딩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과 SA에 지정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 데이터를 인크립트, 암호화하게 되고요. ESP 헤드를 추가하는데 ESP 헤드에는 SPI 시퀀스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시지 인증 코드인 맥을 생성해서 추가합니다. 맥이 들어가게 되죠. 맥. 그 다음에 새로운 IP 헤드를 생성해서 그 패킷을 대상 네트워크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IP 헤더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New IP 헤더가 create 생성된다. 터널 모드에서는 원래 IP 헤드까지 다 헤더와
페이로드, 데이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암호화 되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래 오리지널 요 IP 헤더를 해킹의 공격으로부터 좀 방어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P색에 시퀀스 번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시퀀스 번호는 왜 필요한 거냐? 재전송 공격을 막기 위한 거고요. 재전송 공격은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하는 건데 공격자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로채서 동일한 패킷을 다시 보내는 공격을 우리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했는데 은행 거래를 할 때 이 은행 거래 요청을 중간에서 가로채갖고 다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제가 두 번 일어나면 일단 중복 결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P색에서는 이런 그 공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시퀀스 번호를 사용해서 재전송 패킷을 감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유효한 그 시퀀스 넘버의 범위 요거를 윈도우 기반에서 검사를 통해서 유효한 범위 내에서만 수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색에서는 이 시퀀스 넘버를 관리하고 있다. 시퀀스 넘버가 중요하다. 리플레이 어택을 방어하게 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sec Security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Security Policy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Security Association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Policy 데이터베이스는 SPD라고 하고요. Security Association 데이터베이스는 SAD라고 합니다. 근데 SPD는 아래쪽에 보시면 what to do라고 되어 있고요. SAD는 아래쪽에 보시면 how to do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ecurity Policy 데이터베이스 SPD는 팔로시 정책이에요. 정책. 그래서 특정 패킷이 IP색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리고 특정 IP 범위 내에 오는 패킷이면 이거 IP색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적용해주냐 안 하냐를 선택하는 거고 SAD는 팔로시가 적용하기로 했다면 실제 그 정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SP색을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SA 정보가 있잖아요. 앞에서 배웠던 암호 알고리즘이나 키나 SPI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PD는 팔로시, SAD는 여러 가지 실행, 선택된 정책을 실행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SPD와 SAD가 용어가 비슷해서 나중에도 조금 두 개를 혼돈할 수 있는데 크게 SPD의 P는 policy, SADA는 association인데 P는 policy는 IPsec 여부, 적용 여부라면 하면 SAD는 실행이다.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한 거를 진행해준다 라고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 교환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IKE가 키 교환 프로토콜인데 요 키 교환 프로토콜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SA를 이제 수동으로 설정할 때의 문제는 수동으로 암호화 키와 SA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큰 네트워크 규모에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제 생성하고 저장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수작업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좀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IKE,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는, IPsec SA를, 앞에서 봤던 우리 이제 SA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VPN과 같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그 키 교환 프로토콜이 IKE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자동화된 키 교환 프로토콜은 아주 필수적이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KE의 그 인증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키를 사전에 좀 그 공유하는 방식, 혹은 공개 키 기반의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방식. 우리가 암호화 할 때도 앞에 이제 그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얘기했는데, 대칭키 암호화 방식과 유사한 게 PS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쉐어드 키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미리 공유되는 비밀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칭키 암호 방식이 또 가장 그 단점이 뭐였죠? 양쪽이 알고 있는 이 그 쉐어드 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리고 이 키가 유출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래서 대칭키 암호 방식에서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좋은 암호화 방식이지만 이 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공유할 거냐가 문제인데, 여기서도 사전 공유 키, PS키 방식은 미리 공유된 비밀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또 이 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이 키가 유출되는 이런 경우에는 보안은 상당히 좀 취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은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 공개 키와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해서 상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LS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좀 유사하고, PKI보다는 이제 PKI 기반 인증 방식은 PSK에 비해서 더 안전하지만 설정과 관리가 좀 더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SK와 PKI라는 두 가지 인증 방식을 가지고 그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키 교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KE는 두 가지 이제 또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KE SA 설정 단계 설정. 그래서 이 설정 단계를 통해서 보완된 키 교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Established by Directional IK SA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Security Association을 설정하기 위한 보완된 키 교환을 수행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IKSA를 사용해서 실제 IPsec SA를 협상하고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외의 모든 암호화된 통신은 이 SA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요. 결국 이 IKE는 보완된 통신, 우리가 시큐어한 통신을 위해서 협상 및 생성이라는 게 약간 계약 같은 단계, 계약서에 우리가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IPsec이라는 걸 이제 봤고, 이 IPsec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로토콜이고, AH는 인증과 무결성을 제공하지만 암호화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인증 무결성 암호화를 같이 제공하는 게 ESP라는 프로토콜을 듣고, 자동화된 키 교환을 위해서 IKE가 필요한 거고, IKE의 단계 인증의 방식에는 사전 키 공유 키 방식, 프리쉐어드 키 방식, PS키가 있고, 공개 키 기반 방식인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가 있는데, 물론 이제 PKI가 암호화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하지만 설정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제 특징이 있다고 저희가 배웠고, IKE의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802.11 와이파이에서의 보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무선 보안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무선 네트워크에서도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무선 구간에서의 보안을 위한 다양한 이제 프로토콜이 제한되게 됩니다. 무선 네트워크에서 특히나 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그래도 이제 꽤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그 스킬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시가 됐는데 유선 다음에 이제 무선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초기에 이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보안이 좀 취약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 무선은 접근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무선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면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러한 이제 무선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선만큼 보안의 어떤 기술을 잘 적용해보자 이런 이제 시도들 또 프로토콜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보안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다양한 어떤 해킹, 중간자 공격, 맨 인 더 미들 등의 공격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연결 과정에서 보면 단말, 여러분 사용하시는 이제 스마트폰, 노트북이 AP, 액세스 포인트에 이제 연결을 요청하고 그런 네트워크에서 인증이 이루어지면 어,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안 연결이 설정된 후에 암호화된 통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무선에서의 또 이제 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에서도 접근에 대한 허가 인증과 데이터의 보호인 암호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선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가장 좀 많이 쓰는 와이파이 802.11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본다면 802.11에서의 인증, 오센티케이션과 암호화, 인크립션을 본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서는 보안 기능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Discovery of Security Capabilities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AP가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인증과 암호화 방식을 알려주게 되고 단말은 단말 장치, 이제 뭐 모바일 장치가 될 수 있죠. 노트북이나 이런 이제 디바이스가 원하는 인증과 암호화 방식을 선택해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단말기가 인증된 건 아니고 암호화 키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중간자 공격, 뭐 이런 것 중에 공격자가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핸드쉐이킹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1단계에 Discard of Secret Capability가 있고 뭐 인증이나 이런 암호 방식을 선택하고 나면 실제 그거를 통해서 상호 인증하고 키를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상호 인증 및 세션 키를 생성하는 단계를 AP와 단말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공유된 비밀키, 쉐어드 시큐리티 키나 또는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넌스라는 이제 난수, 임의의 난수를 사용하게 되면 재전송 공격, 리플레이 어택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대칭 세션 키를 생성해서 통신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대칭 키 암호화를 사용하면 동일한 키로 암호화 및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시 함수도 사용하게 되면 무결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상호 인증과 그 비밀 키를 통해서 우리가 핸드쉐이킹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무선에서 이제 특히 와이파이에서 이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화된 보안의 강화 방식을 이제 볼 수 있는데 WPA3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라고 하는데 이 버전이 이제 3이라고 표시된 거는 요 앞에 다른 버전들이 있었죠. 그래서 WEP라는 Wired Equivalent Privacy, 그러니까 무선에서 유선만큼의 보안을 좀 제공하자 하는 방식이 WEP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전 공유 비밀키를 가지고 RC4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근데 요 사전 공유 비밀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유출이나 이런 취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WPA1이라고 하는 Wi-Fi Protect Access의 첫 번째 원 버전은 이것도 이제 그 사전 공유 비밀키를 사용하고 있고 암호화는 RC4를 사용하는데 이 RC4 알고리즘 자체가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WPA2에서는 두 번째 버전은 암호화 방식을 AES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무차별 대입 공격인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취약하고 트래픽 도청이나 세션 하이제킹이 좀 취약하다는 게 밝혀져서 최근에 WPA3를 이제 제안하게 되고 이거는 암호화 방식도 GCMP 256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고 이 앞에 나왔던 WPA2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했다. 그리고 이제 SAE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WPA3는 AP가 넌세이스를 생성해서 단말기에 이제 전송하게 되고 단말기는 넌세이스 기반으로 새로운 넌셈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해 세션 키를 만들게 됩니다. 단말기는 HMAC 서명을 포함한 응답을 보내주고 AP도 동일한 방식으로 KM AP를 생성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WPA2보다는 보안이 상당히 강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과정들 뒤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EAP라는 프로토콜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인데 무선 네트워크에서 인증을 수행하는 확장 가능 프로토콜이라고 좀 볼 수 있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패스워드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인증서, 스마트 카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EAP의 인증의 흐름은 단말기가 AP의 인증을 요청하게 되고요. 단말이 AP의 인증을 요청하게 되고 AP는 이를 유선 네트워크 인증 서버를 통해서 전달하고 EA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대칭키를 공유해서 암호화된 통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EAP는 단순 패스워드 인증보다는 좀 더 안전한 보안 옵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있듯이 EAP는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와이파이에서 좀 더 확장된 보안을 제공할 때 EAP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